CNT 도전제 수요는 글로벌리 약 5,000톤 수준에서 2024년도에는 15,000톤으로 3배가 늘 걸로 보고 있고요. 네. 2030년도까지는 7만 톤 수준까지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수준보다 2030년까지는 10배 이상 시장이 늘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차 전지는 이제 강론 수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강론은 CNT 도전제. 네. 도전적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문과 출신이라 네. 이런 화학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PB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네. 근데 공부 안 할 수도 없고. 네, 또 PB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제가 공부를 해야지 또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제가 또 약간 얕게나마 이렇게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네. 좀 이해를 그래도 하실 수 있고. 우리 박 부장님이야 네. 뎁스 있지, 알지 않지, 공부해서 이제 우리 쉽게 우리들한테 또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그래야지만이 저도 이제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열심히 공부는 합니다만, 네. 뭐 깊이 있게 하는 것도 사실 또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또 약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양극재, 음극재, 네. 말씀하신 실리콘 음극재, 네. 그 다음에 또 뭐 수산화 리튬,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게 CNT 도전제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첨보 이런 뭐 첨가제도 네, 있었지만 맞아요. CNT 도전제 이것은 무엇을 쓰는 물건이냐? 보통 이제 2차 전지의 양극과 음극은 네. 보통 4개로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4개는 뭐냐면 활물질,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활물질, 그 다음에 극판. 극판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동박, 네. 알루미늄 박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도전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인더 이렇게 되는데요. 이 그동안 시장의 관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셀, 뭐 LG 엔솔이냐, 그 다음에 뭐 삼성 SDI냐, 이런 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극의 음극의 활물질, 양극재, 뭐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극판, 동박. LG 머티리얼즈나 SKC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향후 차세대 배터리 개발 과정에 특히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결국은 2023년, 24년은 올 거다고 보는 말씀하셨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개발이 본격화되면 또 그걸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다른 기술이 이제 도전제입니다, 도전제. 근데 그게 CNT가 결국은 탄소 나노 튜브라고 불리는데 이 도전제에 대한 수요가. 카본 나노 튜브구나. 그렇죠. CNT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CNT 도전제가 결국은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열리면서 그 뒤따라가는 보완 소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CNT 도전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도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활물질을 산화하고 환원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온 전도도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바인더가 부도체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부도체는 이제 움직이지 않게 넘어가는 걸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부도체인데 도체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인더가 부도체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제 도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전도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바인더가 부도체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도전제라고 합니다. 이과생들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저처럼 이제 뭐 이렇게 상경 계열이나 뭐 다른 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찾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도전제는 그다음에 활물질과 바인더와 함께 슬러리 형태로 혼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해당 슬러리를 극판에 이제 도프로 해가지고 깔아서 발라가지고 양극과 음극을 형성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전제를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도성 물질인 이 카본 블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전제 주요 원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카본 블랙이 아직까지는 도전제로서 가장 많이 쓰인 이 소재로 볼 수는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나 그다음에 열 전도도, 카본이 중요하네요. 아까 그 실리콘 음극재도 원래 카본으로 하다가 했죠.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천연으로 했다가 인공으로 갔다가 이 인조 그거는 이제 열 3000도까지 하니까 열에 또 강하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 전도도, 그다음에 열 전도도, 그다음에 인장 강도가 높다는 CNT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에 이제 CNT를 가지고 도전제를 입히고자 하는 기술 개발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본 블랙이 기존의 도전제 주요 원료로 쓰였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욕심을 부리고 기술적인 난제를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전기 전도도나 열 전도도, 그다음에 인장 강도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는 CNT
탄소 나노 튜브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네.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셀 메이커 중심으로 주행거리 향상이나 충전 시간 단축, 이거는 뭐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CNT 도전지에 대한 관심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CNT 도전지가 왜 이제 동반되느냐? 기존에 이제 카본 블랙 대비 높은 전도도는 당연히 보유되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도전지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활물질 사용 비중을 높이면서 에너지 밀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지 사용량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면 활물질 사용 비중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정된 공간 내에서 도전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그렇죠. 네. 활물질을 적게 넣어야 되는데, 도전지를 줄이면서 기능을 극대화하면 활물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 비중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개선되겠죠. 그래서 높은 밀도로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게 멀리 갈 수 있는 이제 셀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함량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극재 부피 팽창.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도 부피 팽창이 흑연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극재 부피 팽창 문제가 이제 실리콘 함량을 높이는 과정에서 생기는데, 이것을 CNT 도전지를 바르면 높은 강도의 어떤 보유하고 있는 팽창 제어가 충분히 가능한 완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CNT 도전지를 써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복잡해져요. CNT는 또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CNT가 또 나뉘는데, 그 나누는 게 MWCNT라 해가지고 멀티월드 CNT. 이게 쉽게 말하면 CNT가 벽이 여러 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멀티월이 있고. 그리고 이제 SWCNT. 이거는 이제 싱글 월드 CNT. 그거는 이제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런 CN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극재용 CNT 도전제로는 멀티월드 CNT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용 CNT 도전제로는 싱글 월드 CNT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용 CNT 도전제는 국내에서는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그다음에 LG화학, 이 회사들이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용 CNT로 본다면 전반지 도전제 생산은 나노신소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게 나노신소재가 상당히 좀 눈에 띄죠. 도전제라는 게 아까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 얘기하셨고, 싱글극재, 연립재 효율을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전제는 음극재만 쓰는 게 아니라 양극재도 같이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용 CNT 도전제와 음극재용 CNT 도전제가 또 나뉘는데, 양극재용 CNT 도전제는 나노신소재와 동진세미캠, 그다음에 LG화학이 하고 있고요. 음극재용은 나노신소재만 국내 글로벌리 유일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뭐 대충 탑픽은 이제 이야기가 대충 나오죠. 대충 나오죠. 그래서 탑픽은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나노신소재를 조금 제외하고 좀 이따 좀 더 뎁스 있게 말씀드릴 거고요. 동진세미컴이나 LG화학을 좀 본다면, 동진세미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멀티월드 CNT를 도전제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스볼트와 그 다음에 CNT 도전제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동진세미컴은 이미 했다고 합니다. 노스볼트향으로 가게 되겠고요. 노스볼트의 도전지를 공급하게 될 동진 스웨덴 A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요. 이 회사는 캐파를 고려할 때 연간 약 7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캐파를 동진세미캠이 갖고 있다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의 블랙카본과 CNT를 혼합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CNT 생산 공급자로서 LG화학이 충분히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소재를 넣을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약 2,900톤 수준인 캐파가 대산 4공장 증설을 통해서 2024년까지는 6,100톤 정도까지 캐파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LG화학의 도전제 관련된 캐파도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전지용 CNT 도전제 수요는 글로벌리 약 5,000톤 수준에서 2024년도에는 15,000톤으로 3배가 늘 걸로 보고 있고요. 2030년도까지는 7만 톤 수준까지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수준보다 2030년까지는 10배 이상 시장이 늘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액으로 따지면 2조 5천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2조 5천억 수준에서 뭐 MS를 어느 정도 갖고 왔을 때 사실은 LG화학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캐파에 비하면 좀 작은 시장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보다는 조금 작은 회사를 오히려 좀 보는 것이, 중소형주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음극재와 양극재 양쪽으로 지금 그 캐파를 충분히 이제 대응하고 있는 이 나노신소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